수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. 저는 24살 대학생이고 지금 400일이 넘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. 제 고민은 연애를 하면서 점점 집착이 심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, 제가 많은 연애를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애인을 만나기 전 연애에서 저는 전혀 집착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. 집착보다는 연애 상대가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믿는 편에 가까웠어요. 물론 이번 연애에서 집착이 심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지금 A는 제가 첫 연애 상대이고 처음 만난 게이도 저였어요. 학교 익명 게시판에서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난 순간에 서로 호감을 느껴서 연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애인의 순수한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. 처음 만나본 이쪽 사람이 저였고 만남, 어플 같은 것도 잘 하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연애가 100일이 조금 지났을 때였을까요? 작년 이맘때였어요. 애인과 저녁 겸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애인 핸드폰에 알림이 뜨더라고요. 뭔가 주의 깊게 보려던 건 아닌데 무심코 본 그 알림은 그 파랑새 SNS 어플 그 투땡 였습니다. 저는 그때까지 그 SNS는 그냥 다른 SNS처럼 자기 생각을 적고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. 저는 애인한테 SNS 잘 안 한다며 땡땡 해? 라고 물어봤고 A는 옛날에 잠깐 했었다고 했습니다. 순간 궁금한 마음에 저는 애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고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. 과거부터 올린 사진들, DM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였지만 저랑 100일을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얼굴을 모르는 타인과 주고받은 DM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순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 애인의 파랑새 계정으로 올린 수많은 몸과 가지 사진이 있었고 익명의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정말 추잡스러울 정도의 나쁘꾸러운 대화들이었거든요. 물론 A는 이 계정이 자기 계정이 아니다, 친구와 같이 쓰는 계정이다 라면서 변명을 했지만 제가 애인의 가지와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. 의심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애인이 뭐라 해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 자리에서 애인을 앞에 앉혀놓고 혼자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애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, 나를 두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런 대화를 했다니 하는 생각만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각자 집에 간 후에 다음날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. 밤새 애인의 파랑새에서 본 상상도 못한 패티쉬 이야기들, 변태 같은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. 그 다음날 조금 진정하고 애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본 결과 연애를 하는 도중 DM이 왔고 심심해서 답장을 해주었던 것뿐 한 명도 만난 적은 없다고 했고, 파랑새의 몸이나 가지 사진을 올렸던 것은 처음에 심심해서 올렸는데 나중에는 그 관심들과 반응이 재밌어서 올리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. 그때는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400일이 넘게 연애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애인이 몇 시간 연락이 안 된다거나 친척을 만나러 지방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애인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 수 없는 의심과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. 친척네 집에 간다 하고 지방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? 혹시 다른 파랑새 어플을 시작한 건 아닐까?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연락에 집착을 하게 되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인증샷을 요구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. 그동안 많이 극복한 줄 알았는데 또 뜨문뜨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애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것 같고, 그렇다고 또 애인한테 또다시 추궁을 할 수는 없어서 정말 고민입니다.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스팔님이 보내주셨고, 또 하나, 제가 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파랑새 SNS에 애인이 올렸던 글 중에 무슨 역 KFC 화장실에서 다 벗고 있을 테니까 와서
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글들을 올렸더라고요. 날짜를 대조해 보니까 그런 거 올렸던 날들은 제가 애인이랑 같이 있던 날이 아니었고, 사정상 제가 어디를 가 있거나 그런 상황일 때 주로 그런 글들을 올렸었더라고요. 물론 애인은 그런 글만 올렸을 뿐 실제로 그 장소에 가거나 하진 않았다 하는데, 저는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같이 전화나 카톡 하다가 애인이 어디 여기나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만 간다고 해도 갑자기 과거에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. 라고 수팔님이 보내주셨어요. 답은 나왔죠? 헤어지셔야 돼요. 이거는 그 애인분을 욕하기도 귀찮고, 지금 일단 수팔님 정신 건강이 지금 너무 피폐해진 것 같아. 그쵸? 본인도 아마 그거를 가장 크게 느낄 거예요. 지금 본인 정신이 굉장히, 나 같은 반은 돌았을 것 같은데, 우리 수팔님 정신도 그럴 것 같고, 그걸 지금 100일에서부터 400일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참았다는 건 할 만큼 하셨어요. 할 만큼 하셨고, 그렇게 만나는 그 와중에도 그런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, 무슨 KFC 화장실에 지금 기도 안 차가지고 거기에 벗고 있을 테니 뭘 해줘 막 그런 글까지 올렸다고 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, 수팔님은 그거를 지금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빠르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본인 정신을 먼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지금 제정신으로 그 친구를 만나고 있을지 나는 그게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. 지금 요즘에 무슨 뭐 은둔이고 뭐고 할 그런 걸 막 아직도 따지나요?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. 은둔이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고 그런 건 의미 없어요. 요즘 요즘은 무슨 그 어플 사용해서 다 만나고 다녀도 은둔이라고 하는 시대인데, 그거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어필을 하고, 그런 건 어필 거리가 하나도 안 돼요. 그런 거 앞으로는 다시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, 은둔이세요?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, 믿지도 마시고 그냥 사람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지. 지금 이렇게 은둔인 줄 알고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. 이렇다니까요. 그래서 지금 수팔님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. 그래서 지금은 수팔님의 정신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. 지금 그 애인분 상태를 보니까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타격 받을 것 같지도 않네. 뭐 파랑새 어플 잘 하고 다니시겠네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글만 올렸지 실제로 하지 않았다. 이게 뭐예요? 뭐 외도 미수인가? 바람 미수인가?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했던 안 했던 사귀고 있는 와중에 그런 글을 올린 거는 확실한 거고, 그거는 그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이 왔을 거잖아. 그쵸? 그러면 또 그거에 또 대답해 준다고 막 이렇게 나눴던 대화들이 또 있을 거잖아.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수팔님 정신만 피폐해지는 거예요. 하루빨리, 지금 400일도 너무 길어졌어.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요거는 뭐 고민할 거리도 없어요. 바로 헤어지세요. 근데 수팔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견뎠어요. 그만큼 견뎠으면 됐지 뭐. 뭘 더해. 수팔님 힘내고요. 빨리 헤어지고 연락 한번 주세요.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.